결국 강남 불패, 예, 부동산의 입지. 1월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답니다. 예,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강남 3구하고 마용성 같은 지역은 많이 올랐고요. 그렇지 못한 지역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강북의 대표 지역, 예, 강남의 대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용산구의 1월 아파트 평균 가격은 21억 9,880만 원으로 기존 최고가인 22년 8월에 비해서 10.89% 올랐다. 아이고 세상에. 예. 예,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네. 예, 이게 용산의 잠재력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게 어떤 거냐면,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제가 세미나 때도 오시면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오셔갖고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시냐면, 남들은 모르는 아주 보석 같은 지역을 저한테 찾아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게요. 예, 누군가 사줘야 가격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올라요? 저만 보석같이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올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요. 지역에 대한 이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브랜드가 높은 지역은 그냥 그만큼 투자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고액으로 접근 가능한 아파트촌도 있고, 또 이제 고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뭐 한남루타운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는 뭐 소액, 중액, 고액이 고루 섞여 있는 지역이 용산구예요. 그래서 이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구 시장, 이게 전국구 시장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 많은 분들이 용산을 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지역적인 브랜드가 높은 거거든요. 높다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 살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겠죠. 즉 투자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적인 브랜드가 높아야 그만큼 가격이 이렇게 지금 10.89%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그 지역적인 브랜드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만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아주 보석 같은 지역, 예, 그런 데 찾으시면 그냥 폭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저한테 상담 오시면요. 그런 얘기는 좀 안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참 이름 잘 짓지 않았나요? 용산. 용이 되기 아직 전 단계니까 살짝 이무기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요. 나중엔 정말 용이 될 수 있는 지역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미래의 이제 부의 축은요. 이제 강남에 2개, 강북에 2개예요. 반포 벨트하고 이제 압구정, 청담, 삼성 벨트.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강북에는 이제 성수동이랑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한남, 이천동 벨트죠. 자,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고요. 이에 서초구는 29억 9,516만 원. 그래서 9.23% 올랐고요. 전통의 그다음에 강자죠. 강남구는 28억 3,333만 원, 8.86%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동구는 이제 15억 4,667만 원, 5.5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하지만 노도강 지역은 회복세가 상당히 더디다. 예, 도봉구의 1월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 660만 원으로 지전 최고가인 7억 3,540만 원 대비해서 82.49%이다. 예, 강북구는 지전 최고가 대비 84%. 예, 그 다음에 노원구는 85%. 예.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이제 급지가 낮은 지역 중에 하나인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등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정비 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 영향을 미치냐면 보면은 어찌됐든 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파트의 가격이 높아야 프리미엄이 높은데 이런 데는 지금 반등을 못한 거죠. 반등을 하더라도 이 반등 폭이 크지는 않겠죠. 예, 그러면 나중에 재건축이나 이런 재개발을 하더라도 그 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발표됐을 때 재건축 아파트는 제외되고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일반 아파트만 풀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 아파트는 이제 거래하기가 쉬운데 왜 갭으로 투자가 가능하니까. 근데 재건축 아파트는 갭 투자가 안 되잖아요.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재건축 아파트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주변에 일반 아파트 오르는데 재건축 아파트가 왜 떨어집니까? 지금 그 재건축 아파트의 나중에 미래 가치가 지금 높아지는 건데 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잠실동 일대라든가 다른 지역도 보더라도 음마라든가 지금 잠실중공 5단지라든가 장미라든가 이런 재건축 아파트 보더라도 지금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못한 지역들은 나중에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미래 가치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거죠.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 회복 수준을 보면 지금 이거예요. 서울은 지금 0.55%. 네. 예,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강남 2구와 용산이 지금 거의 뭐 8%에서 10%니까 네.
이걸 보시면 몇몇 지역은 떨어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온도차가 심합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동산은 입지입니다. 네, 부동산은 입지예요. 네. 입지. 예. 자, 우리 멀티비타민님. 네, 이번에 한남 1구역 다시 신통으로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는데 대표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동빙고동 일대에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있죠. 네. 한남뉴타운 한번 가볼까요? 네. 자. 한남이 1에서 5구역이 있다가 1구역이 해제됐다고 하셨었죠 예전에. 예. 우리 이제 OPD도 이제 반 전문가야. 여기서 방송을 꽤 오래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나랑 같이 해야겠어. 나 혼자 하기도 심심한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가 한남 뉴타운입니다. 한남 뉴타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한남 2구역. 그다음에 여기 예전에 제가 청아 아파트 가치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네. 청아 아파트 여기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3구역, 그다음에 4구역, 5구역인데 1구역이 없죠. 그렇죠? 예, 1구역이 지금 여기가 1구역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1구역이었는데 지금 원유로에 있던 용산구청이 율로 이전을 하면서 여기 상권들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어요.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서 지금 한남 1구역이 전체가 다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랬던 이제 한남 1구역이 그 일부 지역이 이번에 신통기획 후보지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일날 이제 토요일날 이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9곳을 추가적으로 선정했는데 네. 이태원동 730번지 일대.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한남 1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면적은 지금 44,000제곱미터면 약 한 13,000평 정도, 13,000평 정도 나오는 거고, 네. 뭐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 대략 아파트 한 1,000세대 정도 신통기획 후보지로 지금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한남 1구역을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엔틱 가구 뒤쪽으로 해서 지금 주변에 이제 여기가 청아 아파트고요. 여기가 이제 더 파크사이드 서울 이제 내년에 입주죠. 여기 일대가 이제 이번에 신통기획 후보지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아졌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에 한남 1구역이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지도상으로 보실 때 요 일대가 이제 한남 1구역으로 이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럼 밑에가 이제 한남 5구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4구역, 3구역, 2구역 여기가 이제 한남 1구역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요 일대 동빙고동 일대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은 저층 주거 지역이 지금 이제 한남 5구역 바로 위에 입지를 한 지금 동빙고동 일대라는 거죠. 예,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이. 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보통 재개발이라던가 뭐하라든가 재개발 사업의 방식은 저층 주거 지역을 지금 이제 개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용산공원의 동측 지구 단위가 결정이 났어요. 작년 9월 달에. 그러면서 유엔사 부지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 이제 그 수송부 부지도 어떻게 개발할지 여부가 지금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다 나와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동빙고동이 바로 여기거든요. 근데 그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그러니까 용산공원 동측 지구 단위 계획 결정문을 보면 인근 지역에 노후된 주택들이 있으면 모아주택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개발을 유도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지금 있는 지역이 여기 동빙고동 일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입지가 상당히 좋죠. 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용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용산의 사실은 중심 축은 전통적인 부촌은 여기에 있는 거죠. 한남대교 쪽으로 정통적인 부촌이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남동 유엔빌리지, 그 다음에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 이태원동까지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촌이죠. 어떻게 보면 이쪽이. 그런데 앞으로 요 한남뉴타운이 완성이 되면 이제 주거벨트까지 이제 더 확장이 되면서 인근의 주거환경까지 개선이 되면서 더욱더 어떻게 보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한남동 일대입니다. 그런데 요 축이 앞으로는 또 하나의 또 미래의 축이 또 생기는 거죠. 여기 반포대교 방향으로.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파크사이드 서울, 그 다음에 수성구 부지 개발, 그 다음에 여기 신동아 아파트, 그 다음에 한남뉴타운 대장주인 5구역, 그 다음에 이쪽에 신분당선 라인도 이쪽으로 들어오죠. 이 노사평대로 쪽으로. 부동산 투자라는 게 이런 거예요. 부동산 투자라는 게 항상 현재의 축이 아닌 미래의 축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강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강남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우리가 강남역이 중심이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중심은 어딥니까? 예, 삼성동이죠. 예, 그러니까는 그쪽에 주택 가격이 상당히 강세를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의 부촌, 그러니까 전통의 이제 부의 축이 한남대교 라인이고 미래의 부의 축이 앞으로 이제 반포대교 라인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요 일대에 붙어 있는 데가 바로 동빙고동이거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층 주거지역에 남아있는 데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 지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주거벨트를 다 공유를 하면서도 그냥 개발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가격이 낮은 편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아 근데 여기도 좀 작년에 이제 지구단위계 결정만 나오고 나서 좀 올랐죠. 아, 네, 좀 올랐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위에 한남 1국보다는 많이 싸니까요. 한남 알겠습니다. 1국보다는. 네.